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을 보면 종종 이렇게 말하죠. 할머니, 이제 좀 쉬셔야죠. 젊었을 땐 뭐 하셨어요? 취미라도 있으세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냥 웃고 말아요. 왜냐하면 저도 스스로한테 늘 묻거든요. 이제 나는 뭘 하고 살아야 하지? 제 이름은 정영자, 올해 76입니다. 남편 없이 혼자 지낸 지는 벌써 30년이 넘었고 요즘은 손주 녀석이 저와 함께 살고 있어요. 그 아이가 곁에 있으니 외롭지는 않지만 가끔은 제 속이 텅 빈 것 같을 때가 있어요. TV를 켜면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이 쏟아지죠. 거기 나오는 젊은 친구들, 나이 지긋한 분들 참 잘들 부르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걸 보면서 자꾸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이상하죠? 그건 예전에도 느꼈던 감정이었어요. 무대 올라가기 직전 조명이 들어오고 관객의 눈이 나를 향할 때 그 모든 걸 저는 다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젊었을 땐 노래가 제 전부였습니다. 정식으로 가수 데뷔를 한 건 아니지만 지방 축제, 회관, 장터 행사 같은 곳에 불려다녔어요. 정한쇼단이라는 이름의 작은 듀엣 팀이었죠. 정영자, 한도균. 제 이름과 그 사람 이름을 따서 만든 이름이에요. 그 사람. 한도균 씨. 기타를 참 잘 쳤고 말수는 적었지만 음악에는 누구보다 진심이었어요. 우린 처음엔 일 때문에 만났지만 공연을 다니다 보니 자연스럽게 정이 들었고 결국 결혼도 하게 되었죠. 어찌 보면 무대 위에서 맺어진 인연이었어요. 행사 끝나고 비닐봉지에 도시락 하나 들고 기차역 대합실에서 같이 노래흥얼거리던 기억, 사람 없던 무대에서도 신나게 불렀던 그땐 가진 건 없어도 참 많이 웃었어요. 그 사람과 함께라서 그 무대가 세상에서 제일 빛나 보였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늘 음악처럼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생활은 점점 팍팍해졌고 자식이 생기고 생활비가 모자라기 시작하면서 사소한 말다툼이 늘어갔어요. 어느 날은 저녁 내내 연습만 하자고 하던 그 사람이 갑자기 말없이 밖에 나가 담배만 피우고 돌아오기도 했죠. 무대에서의 우리는 여전히 멋졌지만 집에선 서로에게 점점 무뎌졌던 것 같아요. 결국 그는 떠났습니다. 우리 여기까지가 좋았던 것 같아 그 말 한마디만 남기고요. 이혼이라는 말은 생각보다 조용히 찾아왔고 그날 이후 우리는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노래를 부르지 않았어요. 아예 멀리 밀어버렸습니다. 그 시절이 너무 아파서 그 사람의 얼굴이 자꾸 떠올라서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새 손주가 중학생이 되었고 저는 70을 넘겼더군요. 손주는 저와 함께 살겠다고 했습니다. 치매 오면 안 되니까 제가 지켜드릴게요. 처음엔 아이가 불편할까 걱정했지만 이제는 하루라도 그 아이가 없으면 허전해요. 같이 식탁에 앉아 밥 먹고 같이 TV 보고 가끔은 그 아이가 휴대폰 쓰는 모습만 봐도 웃음이 나요.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잠시 부엌에 간 사이 손주가 제 방에 들어갔나 봐요. 잠시 후 조용한 목소리로 부르더군요. 할머니, 이거 뭐예요? 그 아이 손에 들려있던 건 제가 오랫동안 숨겨두었던 붉은색 노트 한 권이었습니다. 그건 바로 제가 도균 씨와 함께 무대 다니던 시절 직접 썼던 가사 노트였어요. 페이지를 넘기면 손글씨로 정리된 트로트 가사들, 메모들, 코드표, 그날의 감정까지 적혀 있었죠. 1974년 3월 21일 시흥시민회관 리허설, 후렴구 박자 늦음, 도균 씨, 기타 조율 필요. 그리고 맨 앞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정영자 한도균, 정한쇼단. 그걸 본 손주는 물었어요. 할머니, 혹시 가수셨어요? 저는 얼른 그 노트를 빼서 서랍에 넣으며 말했죠. 아니야, 옛날에 그냥 잠깐 했던 거야.
아무것도 아냐. 하지만 그날 밤 저는 혼자 다시 그 노트를 꺼내 펼쳤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낡은 카세트 테이프 플레이어를 꺼냈어요. 이어폰을 끼고 테이프를 넣었습니다. 그 안엔 내 목소리가, 그 사람의 기타 소리가, 그 시절의 공기까지도 살아 있었습니다. 영자씨, 후렴구 다시. 오늘 좀 틀렸어요. 내가요? 아니, 기타가 이상했거든요. 내 탓인가? 그럼 다시 해보죠. 그 말투, 그 웃음, 그 박자, 그 호흡,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났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며칠 후 손주가 작은 종이 한 장을 들고 오더군요. 할머니, 이거 좀 보세요. 시니어 뮤직 페스티벌 참가 신청서래요. 만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나갈 수 있대요. 듀엣도 가능하고요. 저는 당황해서 말했어요. 그런 거 난 안 해. 창피해. 할머니, 아직 노래 좋아하시잖아요. 그 아이 눈빛이 참 진지했어요. 그래서 그냥 신청서를 받아 서랍 속에 넣어뒀습니다. 그날 밤 꿈을 꿨어요. 무대 뒤 기타를 조율하던 도균 씨가 저를 보며 웃으며 말했어요. 영자 씨, 우리 한 번만 더 해볼까? 그날 이후 제 안에서 뭔가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와서 뭘 하겠냐고요? 그래요. 맞는 말이에요. 이 나이에 무대에 서서 뭐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 싶어요.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마음속에 남아있던 노래는 다시 불러보지 않으면 영영 나를 떠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번쯤은 다시 불러보려고 합니다. 신청서를 서랍에 넣고 난 뒤 며칠 동안은 그냥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지냈어요. 식사 준비하고 TV 보고 산책도 다니고 늘 하던 대로 움직였지만 자꾸만 머릿속에 맴도는 게 있더라고요. 냉장고 문을 열다가도 부엌에서 손 씻다가도 그 종이 한 장이 떠올랐어요. 시니어 뮤직 페스티벌 참가 신청서. 손주는 별말 없이 기다렸어요. 그 애는 조급한 아이가 아니에요. 다만 어느 날 조용히 묻더군요. 할머니, 신청 안 하셨어요? 그런 거 난 안 해. 그럼 구경만 해요. 안 불러도 된대요. 그 말에 결국 그날은 구경만 하자는 조건으로 손주 손에 이끌려 문화센터 강당으로 갔습니다. 입구부터 사람이 많았어요. 정장을 차려입은 분도 있고 운동복 차림의 할아버지, 저희처럼 손주 손잡고 온 분들도 보였어요. 어떤 분은 손 떨리는 손으로 가사를 외우고 있었고 어떤 분은 휴대폰으로 리허설 영상을 찍고 계셨죠. 그 모습들이 다들 참 반짝여 보이더군요. 그 안에서 괜히 저도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행사장 한쪽에 참가 신청 부스가 있었습니다. 정말 구경만 하려고 했는데 자꾸 발길이 그쪽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신청 부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성함이요. 정영자요.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스스로도 조금 놀랐어요. 하지만 그 순간엔 확신이 있었어요. 다시 한번 노래해도 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집에 돌아와 유튜브를 켜고 옛날에 불렀던 곡들을 다시 찾아 들었습니다. 한 곡, 두 곡 따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목소리도 갈라지고 박자도 틀리고 예전 같진 않았죠. 근데 이상하게도요. 노래를 부르는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어요. 1절까지만 불러야지 했다가 2절까지 끝까지 부르게 되고 목이 쉬어도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어요. 노래를 부르면 기억나지 않던 일들이 하나둘씩 떠올랐습니다. 그 시절의 공기, 무대의 냄새, 도균 씨가 기타줄 맞추던 소리까지. 그리고 리허설 날 문화센터 강당으로 다시 갔어요. 무대 뒤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무대 담당자가 마이크를 잡고 외쳤습니다. 참가번호 12번 한도균님 준비해 주세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한도균.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심장이 고동치는 게 느껴졌어요. 고개를 돌려 무대 쪽을 바라봤습니다.
굽은 어깨, 하얀 머리, 검은 재킷을 입은 한 사람이 천천히 무대로 걸어나가고 있었어요. 그 사람, 도균 씨였어요. 그 사람도 저를 봤어요. 멀리서 아주 짧게, 하지만 분명히 눈이 마주쳤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인사도 고개 끄덕임도 없었지만 그 순간 아무 말 없이도 다 느껴졌습니다. 그날은 그냥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지나갔습니다. 며칠 후 연습실에 혼자 가서 작게 소리를 내며 연습하고 있었어요. 마이크도 없이 그냥 반주만 틀고 네 박자에만 맞춰 흥얼거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기타 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도균 씨가 앉아 있더군요. 무릎 위에 기타를 얹고 아무 말 없이 손가락을 움직이고 있었어요. 왜 나왔어요? 그냥 나도 신청했어. 생각나서. 말이 없었지만 그 사람의 표정이 다 말해주고 있었어요. 영자 씨는 여전하네. 목소리도 늙었죠. 그래도 아직 살아있잖아. 노래도 우리도. 그 말에 마음 한구석이 스르르 녹아내렸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함께 연습을 시작했어요. 많은 대화는 없었지만 서로의 박자에 맞춰 소리를 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호흡을 맞추고 눈빛 하나로 큐 사인을 주고받았어요. 기억이 아니라 몸이 먼저 움직이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손주가 제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할머니, 근데 왜 옛날에 헤어지셨어요? 그 말에 대답을 못했어요. 나조차도 아직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날 연습을 마치고 우리는 근처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도균 씨가 말했어요. 그때 내가 더 노력했어야 했는데. 저도 말했어요. 나는 당신이 노래를 나보다 더 좋아한다고 생각했어요. 사랑받고 싶었는데 늘 마이크가 1등 같았어요.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 많은 후회와 이해가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우리가 함께 부른 노래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똑같은 멜로디, 똑같은 가사, 똑같은 박자인데도 감정이 전혀 달랐어요. 이젠 그냥 연습이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되었거든요. 이제 본 무대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무대가 크지 않아도 관객이 많지 않아도 괜찮아요. 도망가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그리고 다시 그 사람과 한 무대에 설 수 있게 됐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내 인생에서 가장 값진 선물이 아닐까 싶어요. 무대 당일 아침, 오랜만에 그렇게 설레면서도 긴장되는 날이었어요. 밤새 뒤척이다가 새벽에야 겨우 눈을 붙였는데 눈 뜨자마자 심장이 먼저 뛰더군요. 젊은 시절 공연 앞두고 느꼈던 그 떨림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손주는 일찍 일어나 할머니, 오늘 진짜 멋있게 해드릴게요 하며 제 머리를 곱게 말아주고 작년에 생일 선물로 사준 블라우스를 꺼내왔어요. 거울 앞에 섰을 땐 정말 한참을 가만히 있었어요. 이 얼굴이 무대에 서도 괜찮을까? 이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질 수 있을까? 거울 속 제 모습은 주름이 늘었고 눈빛도 예전 같지는 않았지만 어쩐지 제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뭔가가 느껴졌어요. 아직 나 안 끝났구나. 그런 느낌이요. 문화센터 강당에 도착하자 스태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리허설을 마친 참가자들은 긴장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무대 뒤에서 도균 씨와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우린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참 따뜻했습니다. 예전엔 말이 없어도 오해가 쌓였는데 지금은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 뭘 느끼고 있는지 알겠더라고요. 도균 씨가 제 손을 조용히 잡더니 말했어요. 영자 씨, 떨려요? 조금요. 괜찮아요. 그냥 우리 둘이서 예전처럼 부른다고 생각해요. 그 말이 어쩐지 참 깊게 박혔어요.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객석엔 가족들, 동네 분들, 그리고 손주가 휴대폰으로 우리를 찍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첫 반주가 울려 퍼졌을 때 제 온몸이 노래를 기억하고 있더군요. 첫 소절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는 예전보다 힘이 없고 고음도 좀 흔들렸지만 감정만은 더 단단해졌어요. 도균 씨는 여전히 정확한 박자에 기타를 맞춰 주었고 우린 눈빛 한 번으로 호흡을 맞췄습니다. 노래 중반쯤 그 사람이 저를 바라보며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 옛날 무대들,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던 추억들이 모두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우리 둘이 아무도 없는 시골 무대에 서서 불빛도 없이 마이크 하나로 부르던 노래, 둘이 짜장면 하나 시켜 나눠 먹던 날, 공연 마치고 새벽 버스를 타고 돌아가던 시간들, 모든 기억이 노래에 실려 함께 울렸습니다. 노래가 끝났습니다. 조용했어요. 그리고 어느 한 관객이 박수를 치기 시작하더니 하나, 둘, 셋 모두가 박수를 보내주셨어요. 기립 박수, 이유를 모를 만큼 따뜻하고 길었어요. 그 순간 저는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왜 이 무대에 섰는지,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저와 도균 씨는 알았습니다. 그 무대는 우리 둘만의 이야기였다는 거요. 공연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손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 어땠어요? 행복했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응. 이제야 내가 나로서 살아본 것 같아. 우린 다시 부부가 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후로 일주일에 한 번씩 근처 노래방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둘이 좋아하던 곡을 불러보고 가끔은 옛날 얘기도 하고 가끔은 말없이 음악만 들으며 앉아있기도 해요. 이젠 서로를 탓하지 않고 싸우지도 않고 그저 노래 안에서 다시 친구가 된 기분입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나이 들면 추억만 남는다.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어떤 추억은 다시 꺼내 부르면 노래가 됩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말하지 못한 이야기가 하나쯤은 있어요. 마음속 깊숙이 묻어둔 이야기, 끝내하지 못했던 이야기, 그걸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무대라는 거대한 용기로 다가왔을 때 전 그냥 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선택이 제 인생의 마지막 무대를 가장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과 다시 같은 박자를 맞췄다는 것, 그 노래를 끝까지 부를 수 있었다는 것, 그게 저한테는 제 인생의 새로운 원동력이 되었습니다.